김봉신의 오차범위 시간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챙기고 뉴스에 담긴 여론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맹영경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다가 지쳤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하루에 지금 벌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씩 또 챙길 건 다 챙겨야 되니까 스피디 빠르게 좀 볼게요. 오늘 첫 네. 소식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이 김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을 했고 야당 의원들만 남아서 표결 처리했습니다. 191명 찬성이고요. 박찬대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 쥐어 짜내면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고된 측면이 있었고요. 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 핵심은 이 국민은 김건희 여사도 평범한 일반인처럼 이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게 김 여사는 절대 수사받으면 안 되는 성역인가라는 발언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그 수사 대상을 주가 조작 개입 의혹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혔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또 특검 후보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그런 비토권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제2요구권 행사할 게 유력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는 28일에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논의를 했는데요. 이 특별감찰관을 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동시키지 않겠다라는 방안이 당론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표결을 한 건 아니고 의원들이 박수를 쳐서 이 통과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원내대표에게 특감 임명 관련 사안을 일임하기로 해서 앞으로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한 뒤에 이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총회에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김여사 특검에 대해서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여당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했을 때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이 독소 조항이다 이런 네. 주장도 지금 했는데 김봉신 대표님 예.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뭐 여러 여론조사가 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거 하나 소개시켜 주시죠. 예, 가장 최근은 아마 그 전화 면접 조사 중에서는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자체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부선 가상번호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 조사에서 특검 도입해야 된다가 전국 평균으로 이제 63% 필요 없다가 26%.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치죠. 63%니까 뭐 국민분들 3분 중 2분은 이제 특검 도입에 찬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이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 이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반반 쪼개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도입해야 된다 47, 도입할 필요 없다 46. 이러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 검사제 도입은 이 야당이 이거를 중도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정도 60%가 넘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 여론을 안 받으면 그러면 야당은 뭐 하는 곳이냐 이런 욕을 먹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다만 그 여당 지지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시는 분이 이제 25%로 4분 중에 1분밖에 안 있습니다. 예. 반대하시는 분은 거꾸로 63%예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거죠. 그것까지를 이제 고려하면 여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특검까지 이제 마음이 다 가신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 좀 나오지 마시라 이런 데는 굉장히 공감도가 높을 수 있는데 특검을 가느냐 해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저항감이 좀 있습니다. 그 문턱이 있습니다. 예. 국민 전체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언급하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방금 그 한국갤럽 조사 말씀하셨던 게 특검 도입이 63,
그리고 반대 필요 없다가 26이면은 요때 당시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좀 비슷하거나 뭐 약간 차이가 나거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이게 뭐 90대 10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지지층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는 이상 비슷하게 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김봉진 대표님. 예, 맞습니다. 당시에 대통령 이제 긍정률은 22%였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주 크게 차이는 있지 않는데요. 예. 예, 그래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가 26이니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그런데 이제 이때 한 가지 재미있는 건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대통령을 부정평가한다는 게 14%로 갑자기 확 뛰었습니다. 그 8% 부정평가 요인 중에 예, 이유 첫 중에 번째가, 예. 두 번째가 됐습니다. 두 번째가요. 확 예. 올라온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사실은 이 정부 출범 2022년 출범할 시기서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좀 대통령실 입장에선 악재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국민 여론은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반대하는 여론이 오히려 좀 적게 20몇 % 정도로 지금은 완전히 눌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여당에서는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해소가 될지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홀로 오늘 순방을 윤석열 대통령이 떠났는데 김건희 여사는 오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 이제 계단에 올라서 전용기에 탑승해서 순방길에 올랐고요. 들어가기 직전에 보통 그 전용기 앞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위치가 딱 정중앙이 아니라 약간 오른쪽으로 우리가 바라보기에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있더라고요. 마치 좀 빈자리가 강조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것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배웅을 하러 공항을 찾았습니다.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서서 좀 대기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게시판 논란으로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 이제 배웅에 나와서 한동훈 대표가 웃으면서 인사를 한 거라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런 해석도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뭐 게시판 논란은 짧게 말씀드리면은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 뭐 네. 어머니, 뭐 부인, 뭐 장인, 장모 이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비방글이 그렇죠. 비판글이 올라왔다라는 건데 이게 당에서는 당무감사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본인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김봉신 대표님 예. 김건희 여사가 외교 일정에 동행하지 않은 게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뭐 모든 제가 그거를 다 본 건 아닌데 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가 없습니다. 일단은 예. 이게 앞으로 대통령실의 이런 조치가 여론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이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이 없었던 때가 총선 전이었죠. 총선 전에 그러면서 여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높았고요. 예. 국정 긍정률도 사실은 한 30% 중반대에 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러면 이제 동행하지 않으니 예. 이렇게 이제 대외 활동을 자제하니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국정 긍정률이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좀 잘 안 되는 환경적인 요소로서 명태균 씨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요. 예. 이게 뉴스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언론에는 계속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될 것이고요. 가령 대통령실에서 다른 이슈를 던져서 이 명태균 씨 뭐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악재를 다 덮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호재가 될 만한 어떤 카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은 당분간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그 뭐 이거와 관련돼서 이전에 여론조사가 좀 있었나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활동과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활동 중단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거기에 얼마나 동의하느냐라는 게 있었죠. 예. 10월 21일부터 23일 3일 동안에 역시 인체 통신 3사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엠브레인 퍼블릭 퀘스트 리서치 코리아 상황 리서치 자체 조사가 있었는데요. 예. 이게 전국 지표 조사라고 나와 있었던 이 조사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각종 의혹에 연관된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 얼마나 여기에 동의하느냐? 73%가 동의했습니다. 이거는 특검보다도 높네요. 예, 이 73% 이 동의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예. 동의하지 않는다가 당시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사실은 대외 활동과 관련돼서는 이 당시 제 기억에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절반보다 조금 더 많게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은 이게 여당 지지자건 예. 야당 지지자건 사실은 중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응답이 다수인 거죠. 어쨌든 종합해 보면은 보수 진영에서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상당히 크니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맞지만은 특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들도 상당히 있고 뭐 요 정도로 종합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예. 하나 찾아보니까 예전에 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그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는 예, 예. 혼자 갔었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다만 예. 이 다자 외교 일정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은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영부인 프로그램이 보통 있기 때문에 다자 외교에는 네네. 항상 이제 같이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명태균 씨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명태균, 김영선 그리고 그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 돈을 네. 건넨 것으로 알려진 그 예비 후보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창원지법에서 열렸어요. 네. 뭐 결과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명씨 측이 그 구속 전에 이제 피의자 신문에서 나는 이미 얼굴이 다 알려진 사람으로서 이제 도망할 우려가 전혀 없다. 그리고 올 초 그 무릎 수술로 통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영구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면서 진단서를 좀 제출하고 그런 불구속 수사를 좀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로 나갔는데 예. 또 이준석 의원이 오늘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의장을 모시고 이제 순방을 예. 갔다가 지금 오늘 또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이게 또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준석 의원의 발언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공천 개입 여부와는 크게 관계없는 일들을 자꾸 언론에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혹시라도 검찰에서 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전 당연히 가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얘기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네, 이 답변은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떤 예. 입장이냐 이렇게 묻자 나온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있는 듯한 해석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의원이 뒤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대통령이 저에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다라는 예. 얘기를 하나 했고요. 그리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이 지방선거 공천에 적극적으로 좀 의견 개진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공천 개입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언행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예. 공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회로 이제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국회로 왔잖아요. 여기서 기자들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그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근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소통이라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오늘 기자회견 저도 봤는데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고요. 그러니까 기억이 오랜만에 기억이 새록새록 나와가지고 지금 다 찾아봤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게 상당히 용산 대통령실을 좀 압박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그러니까 왜 이준석을 지금 검찰에서 소환 조사하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는 것이 많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참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대표님. 그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서 뭐 여론조사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런 게 이제 조원 CNI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인데요. 11월 이제 9일부터 11일까지 이제 조사가 됐는데 이게 이제 무선 RDD ARS 조사인데요. 예. ARS 조사라고 하면 양 진영의 그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고관여 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응답에서 들어오십니다. 중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진영에서 많이 응답을 예, 하죠, 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의한다. 어떤 것에 대한 동의냐? 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교육께서는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표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냐? 동의하지 않는다냐? 동의한다가 22.9%입니다. 이것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뭐 여러 개가 있지만은 대략 그거랑 비슷하네요. 예. 여기 이제 좀 낮죠. 같은 조사에서 이제 국정 긍정률이 24.3%, ARS 조사에서 24.3도 상당히 좀
낮은 건데 그렇죠. 예. 동의한다라는 응답은 그보다 더 낮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를 본다면 첫 번째 예. 대국민 담화의 영향력이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상방 압력으로 확 올려주는 그런 맛은 없을 것 같고 예. 두 번째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신뢰를 하질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게 대구 경북 거주자 이건 2,000명 조사입니다. 예. 거주자 중에서도 28.4%만이 동의한다. 68.0%는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동의하지 않는다. 부산, 울산, 경남의 65.7%가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는 전국에서 지금 전부 다 한 65%는 다 넘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예. 명태균 씨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내건 간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말 다 보여줘야 됩니다. 완전히 낱낱이 예. 언론인들 그리고 조사업계 포함해서 국민 모두에게 다 보여주지 않는 한 이게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신뢰라는 거는 대통령의 평가는 낮아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그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예. 신뢰도는 또 호감도는 그보다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지지도를 의미하는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낮아지면서 신뢰도, 호감도 다 낮아지면 이거는 언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호소해서 이거 올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지금은 대통령의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진 것 같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오면은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이재명 대표 배우자죠. 김혜경 씨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150만 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선고가 나와요. 기대가 상당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이제 여당의 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여권 관계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를 계기로 정부 여당이 좀 반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부 1심 재판의 진정한 본질은 비겁함입니다. 모든 잘못을 남 탓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랐는지 민주당의 당력을 총동원해서 검찰에 치졸한 보복을 가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단일 대우로 지금은 뭐 공세를 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뭐 여러 여권 관계자에게 얘기를 들어도 비슷한 답변이 계속 돌아왔고요. 근데 저는 좀 오늘 눈여겨본 칼럼이 하나 있어서 그 한국일보 칼럼 제목이 좀 재밌었는데 유는 윤이고 이는 이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 전방위 압박을 하던 그 한동훈이 맞나 싶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요. 윤 대통령이 일부 그 한 대표의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지만 결론은 국민 민심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다고 그게 여당에게 어떤 반전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고 본다면 그건 오판이다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얘기를 상대 평가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좀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김 여사 의혹을 털고 국정 쇄신을 해야 민심이 돌아오지 야당의 대표가 어떤 판결을 받든 그 반사 효과는 잠시뿐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쓴 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했어요. 대통령 부부를 때리고 정부 정책에 태클만 걸었지 야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정책 비전을 보여준 기억이 없다라고 해서 절대평가로 잘해라 둘 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대표님.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평가가 좀 박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1등했네요. 예,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ARS 조사에
입니다. 예. 조원 CNI 조사이고요.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사를 한 고 조사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조사는 더 자세한 사항이 이제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이재명 대표가 46.9가 나왔습니다. 높네요. 예. 그런데 이거는 진짜 갤럽의 자유응답식과는 달리 요거는 선택지가 있겠죠. ARS 조사이니까. 예. 선택지가 있는 상태에서 제시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투표소에 가서 표를 던질 때는 선택지가 있는 거다. 투표용지에 사람 이름이 써 있으니. 그러면 ARS 조사가 그 환경에는 좀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재명 대표 46.9면 상당히 높은 거죠. 지난번에 대선에서 득표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육박하는 그런 수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인물들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한동훈 그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여권의 한동훈 대표가 17%이니까요. 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30%포인트 격차로 이재명 대표가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대구 경북에서도요. 이재명 대표가 38.5 한동훈 대표가 20.1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한 자릿수인데요. 조국 대표가 5.7, 홍준표 시장이 4.7, 오세훈 시장 4.2, 김동연 지사 4.1, 원희룡 4.0, 이준석 3.8, 안철수 1.8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여기서요. 예. 여기서 여권 인물들을 다 합쳐도 이게 안 돼요. 아 이재명 대표 한 명한테 안 되는군요. 다 합쳐도. 35.5입니다. 이재명 대표 46.9지 않습니까? 예. 이거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이재명 대표가 나머지를 다 합친 것보다도 우세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예. 내일 어쨌든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만에 하나 1심 선고가 이제 소위 말해서 피선거권 박탈이 나온다든지 이제 100만 원 벌금형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도 이런 게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몇 가지 일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심 선고가 법정 구속으로 가느냐 마느냐인데 예. 최근에는 이제 정치권에 있는 인물을 그렇게 법정 구속하는 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법정 구속이 안 되는 1심 유죄가 나오는 경우를 가정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 만약에 그 1심 유죄가 됐을 때에 이재명 대표의 이와 같은 지지도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도 또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이미 지표에 어느 정도는 반영돼야 맞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집도를 높여서 이게 상방 압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또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 검찰의 기소와 구형이 갖고 있는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잘못하면 1심 이후에도 지도가 유지되면 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대법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내일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선고는 나올 테고 그러면은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에서 정치권 인사들 모시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봉신의 오차범위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